저는 공국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 김경호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클라우드 컴퓨팅이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드리고,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동기화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중에서 두 개의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비교 설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이나 조직이 이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동기화 서비스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정보가 인터넷상 서버에 영구적으로 저장되고 데스크탑, 태블릿 컴퓨터, 노트북, 넷북, 스마트폰 등의 IT 기기들과 같은 클라이언트에는 일시적으로 보관되는 컴퓨터 환경을 뜻합니다. 즉, 이용자의 모든 정보를 인터넷상의 서버에 저장하고 이 정보를 각종 IT 기기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클라우드로 표현되는 인터넷상 서버에 무형 형태로 존재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컴퓨팅 자원을 자신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그리고 서로 다른 물리적인 위치에 존재하는 컴퓨팅 자원을 가상화 기술로 통합해 제공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럼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동기화 서비스란 무엇일까요? 먼저 동기화의 사전적인 정의는 작업들 사이의 수행 시기를 맞추는 것, 즉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일어나도록 시간의 간격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컴퓨터와 접목시켜보면 쉽게 말해 한 컴퓨터에서 파일을 수정하면 다른 컴퓨터에서도 해당 파일이 같이 수정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종합해보면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동기화 서비스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보유한 각종 단말끼리 동기화 절차를 거쳐 동일한 데이터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클라우드 컴퓨팅은 기업의 효율적인 IT 인프라 활용을 목적으로 생겨난 개념이지만,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모바일 단말의 등장과 모바일 인터넷 환경 개선으로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이용자 대상의 퍼스널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많은 통신업체, 콘텐츠 제공업체 등이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해서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시점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전망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엄청난 규모의 달성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연평균 20.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1,488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전망으로 내다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자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로는 아마존의 AWS, 아마존 웹 서비스, 그리고 애플의 아이클라우드, 그리고 구글의 크롬 OS 등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많은 이용자들이 드랍박스, 유클라우드, 엔드라이브, 다음 클라우드 등의 서비스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주로 퍼스널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서비스를 주로 살펴보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서비스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로 인해 많은 편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KT가 제공하는 유클라우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가 제공하는 엔드라이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엔드라이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무료로 30GB 사용이 가능합니다. 클라우드 서버에 파일을 저장해 놓으면 음악, 동영상, 사진, 문서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파일을 볼 수 있으며, 특히 동영상은 가장 많은 코덱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엔드라이브의 특징 중에 하나인 네이버 워드를 이용하면 별도의 오피스 프로그램 없이도 간단한 문서 편집이 가능합니다. 엔드라이브 전용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윈도우 탐색기에서 실제 컴퓨터에 있는 하드디스크처럼 인식하기 때문에 쉽게 파일을 복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자동 동기화 기능, 쉬운 사용 방법, 모바일 앱 제공, 엔드라이브끼리의 블루투스로 파일 공유 기능, 아이디를 삭제하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30GB라는 용량의 한계,
파일별 4GB 파일 전송 제한, 그리고 지정된 폴더로만 공유가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엔드라이브를 직접 사용하는 모습인데요. 가장 보편적인 사용으로는 이처럼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엔드라이브에 업로드한 후 언제 어디서든 다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클라우드는 KT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KT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인터넷을 사용하면 계정을 만들고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서비스가 아이폰 유저와 쿡 인터넷 사용자에게 맞추어져 있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진, 음악, 동영상 스트리밍이 가능한데 엔드라이브보다는 지원되는 동영상 코덱도 부족하고 음악 파일도 플레이어처럼 재생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단 엔드라이브보다 더 많은 50GB라는 무료 지원이 있으며 올린 파일에 대해서는 외부 리크가 가능합니다. 특별한 서비스는 없지만 많은 용량과 외부 링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백업용으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기화 서비스는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대의 컴퓨터의 지정된 폴더를 항상 최신으로 동기화시켜주기 때문에 회사, 집, 출장에서도 항상 최신 작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클라우드 장점에는 PC에서 자주 사용하는 폴더를 공유 폴더로 지정해 어디서나 내 컴퓨터를 들여다보듯 볼 수 있다는 점, 50GB의 대용량 지원을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초기 설치가 까다롭고 시간이 걸린다는 점, KT 스마트폰 사용자만이 쓸 수 있다는 점, 즉 언젠가 해약을 한다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 보입니다. 유클라우드의 홈페이지 사이트인데요. 이처럼 유클라우드를 사용하려면 상품 신청을 따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KT가 제공하는 유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엔드라이브와 유클라우드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표로 그려보았습니다. 먼저 저장 용량에서 엔드라이브는 30GB, 유클라우드는 50GB로 유클라우드가 더 큰 저장 용량을 제공합니다. 파일별 용량 제한에서도 유클라우드는 무제한이라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엔드라이브는 4GB의 제한이 있습니다. 모바일 앱에서는 엔드라이브가 아이폰, 안드로이드, 윈도우 모바일 등 다양한 모바일 단말에 앱을 제공하는 반면에 유클라우드는 주로 아이폰 유저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기화 측면에서는 두 서비스 모두 동기화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이 엔드라이브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자체에서 편집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네이버 워드라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그럼 개인이나 조직이 이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동기화 서비스를 어떤 용도로 이용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영향은 어떨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서비스는 타겟 고객 유형에 따라 기업 클라우드와 퍼스널 클라우드로 구분됩니다. 초기 클라우드 서비스는 대부분 기업 클라우드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최근에는 개인 소비자가 다양한 단말을 보유하게 되면서 단말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퍼스널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 클라우드는 기업이 자체 운영해야 하는 컴퓨팅 자원을 인터넷상으로 대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대규모 중앙 서버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부족한 중소업체 대상의 기업 클라우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업 내에서 여러 대의 컴퓨터가 동시에 하나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협업 환경을 구축하는 데 이용됩니다. 중앙 서버 접근이 허용된 단말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 관리와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개별 단말에 데이터를 저장함으로써
발생하는 자료 손실이나 보안 상호 위험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 서버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 관리가 이루어지므로 작업자들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모든 데이터가 저장되므로 별도의 단말 저장 매체가 불필요하여 하드웨어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데이터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나 플랫폼도 서버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식으로 발전할 경우 하드웨어 비용 절감이라는 더욱 높은 기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운영은 규모에 따라 비용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어 주로 규모가 작은 중소업체일수록 클라우드 서비스 대여에 따른 이득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스널 클라우드는 개인 이용자의 데이터와 컨텐츠를 종합 관리하여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단말 동기화를 통한 단말 간 데이터 송수신과 컨텐츠 연동 기능이 대표적입니다. 엔스크린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 등 미디어 컨텐츠 사업자의 새로운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활용이 기대됩니다. 엔스크린 서비스는 음악, 사진, 동영상, 게임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개인이 보유한 여러 달말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과거 TV, PC, 모바일에서 통합 서비스 환경을 구축한다는 3스크린이 태블릿 PC 등의 신형 단말 카테고리의 등장으로 개념이 확장된 것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개인 이용자는 손쉽게 데이터와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하면 기업 또는 개인은 컴퓨터 시스템을 유지, 보수, 관리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비용과 서버 구매 및 설치 비용, 업데이트 비용,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 등 엄청난 비용과 시간 인력을 줄일 수 있고 에너지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 PC 자료를 보관할 경우 하드디스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자료가 손실될 수 있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는 외부 서버에 자료를 저장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자료를 보관할 수 있고 저장 공간의 제약도 극복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작업한 문서 등을 열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클라우드 컴퓨팅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이를 이용한 서비스는 무엇이 있었고 그리고 이로 인한 용도와 영향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